앞에서 말씀드렸던 G프리즘은 크게 4가지로 있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외부 데이터가 있고, 외부 정보와 저희가 제공한 데이터 아니면 공공 포탈, 기업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내부에 있는 정보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결합 데이터, 통계 분석,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머신러닝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데이터는 이런 형태의 구성을 띱니다. 강남구고요. 강남구에 있는 건물별로 빨간색은 주거용 아파트고 파란색은 업무용 건물이고, 그리고 그 각 동별로 원의 크기는 연면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층부터 전체 위층까지의 총 면적을 다 더한 면적을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원이 크면 큰 건물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세 정보들을 보시면 뭐 몇 층짜리고 여기에 몇 가구나 있고 평균 평형은 어떻게 되고, 이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건물 데이터 있고 보기는 좋다. 이걸 도대체 어디에 쓸 거냐? 저번 영상을 기억을 해보시면 어떤 회사의 세 개 지점의 매출을 비교했을 때 2배가 매출 차이가 나는 거를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 특정 주거 유형이 많을수록 매출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었어요. 이런 데이터를 거기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경 1km를 그려보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지를 보거나 이럴 때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마케팅 블럭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데, 주로 공공 데이터나 보실 때 최고 낮은 단위가 행정동 단위였잖아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영역이 행정동 단위입니다. 대치 이동을 보면 대치 이동에 건물이 얼마나 있고 어떤 유형들의 내용들이 있고 인구는 남녀로 어떻게 되어 있고 소득 구간은 어떻고 용도, 가구 수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져 있고 뭐 주거 유형이나 세대 구성, 교육 수준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행정동 단위인데 여기에 우리 고객들의 내용들을 붙여서 볼 수도 있고요. 행정동 단위는 사실상 어떤 동일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동은 꽤 큰 범위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행정동을 약 20분의 1 정도로 줄여놓은 아파트 단지별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과 동일한 인구 통계 데이터를 아파트 단지별로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들을 가공을 해서 바로 쓰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이런 데이터에 가지고 계신 내부 데이터를 매핑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외부 데이터와 내부 데이터가 결합되었을 때 어떤 리포트가 나올 수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광역별 고객이나 매출 정보를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각 지표별로 예를 들면 매출액 증감을 본다면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지역별로 매출이나 고객 수를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실제 인구 통계와 우리 고객들의 비율, 전체 인구의 소득 분포와 우리 고객들의 비율, 주거 유형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비교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이 내용 또한 서울 지역, 동대문구 각 동에서도 각 아파트 단지까지 내려가서 그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는 형태로 리포트가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매출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지점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특정 지점에 대한 월별 매출 추이나 전년 대비, 그다음 거리별 실적도 있을 수 있고요. 회원들의 주거지를 기반으로 해서 지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빨간색은 여기에 이제 주거 지역에서 주문한 것이고 파란색은 업무용 건물에서 주문한 것들을 나타내고요. 제품별로도 나눠서 볼 수 있고 요일 시간대, 그렇게 구매한 회원들의 성연령대, 그리고 어떤 주거 이용에서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볼 수 있게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출이 아파트 단지별로 월별로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이런 변화 현황까지 보실 수 있는 형태대로 리포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별로 매출이 어떻게 변해가고 이런 내용들도 보실 수 있고, 거기서 좀 주요한 변수들을 뽑아서 어떤 것들 때문에 매출이 영향이 생겼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화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지역이 떨어졌다면 실시간으로 변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매출이 왜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화면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산지식이 없고 쿼리를 몰라도 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가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G프리즘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프로세스는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 연결하는 부분, 파일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DBMS를 직접 연결할 수도 있고, API, 전산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API를 직접 이렇게 코딩 없이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크롤링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일 데이터의 반복적인 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앱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파일을 선택하고 누르면 정해진 표준화 프로세스대로 쭉 흘러서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의 자동화가 가능한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공간 정보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코딩 없이 DBMS가 됐건 파일이 됐건 API가 됐건 웹이 됐건 크롤링이죠. 그 다음 공간 정보가 됐건 자동화 시켜서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분석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된 외부 데이터와 그런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내부의 데이터와 결합하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본 리포트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부분이 이제 통계 분석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부 데이터,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신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넣을 수 있고요. 내부에 필요한 지표들, 고객수가 됐건 매출액이 됐건 점유율이 됐건 이런 부분들과의 상관관계를 미리 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시각화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의 특징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상관계수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교육 수준이 0.72로 가장 높게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지금 있는 고객수는 교육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객수가 더 많아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 변수가 변하지는 않고 있는지를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진 리포트고요. 파이썬이나 말이라든가 이런 통계 툴들을 이용해서 만드신 분석 결과들이 있으시면 불러와서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클러스터링한 결과, 외부에서 클러스터링한 결과를 시각화해 놓은 그런 장표고요. 이렇게 가져와서 외부에서 돌린 분석 결과들을 리포트로 만들어서 그냥 결과만 확인하시면 되는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머신러닝 쪽이네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머신러닝은 딥러닝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대신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통계 기법들이 있잖아요. 군집 분석이라든가 예측이라든가 회귀 분석이라든가 의사결정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사용해야 가장 좋을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도 써보고 이런 것도 써보고 이렇게 해보시게 되잖아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머신러닝은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그 결과들을 바꿔낸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모델이 가장 최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고 있는 모델들을 전체를 다 돌려서 가장 좋은 정확도를 보인 모델을 추천해준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머신러닝 방법은 첫 번째가 훈련시킬 데이터셋과 그리고 검증할 데이터셋을 정하고, 두 번째는 머신러닝을 수행할 때 전체를 자동화를 할지 아니면 내가 좀 관여해서 바꿀지 정도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선택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수를 예측할지 뭐 이런 데 대한 타겟 변수라고 하죠. 타겟을 예수할 거냐 노로 할 거냐, 아니면 뭐 고객수 자체를 예측을 해 라고 할 거냐, 요 정도만 정해 주시고 쭉 돌리게 되면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진 모델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 모형 간의 변수 중요도도 비교를 해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택된 것들을 사용자가 결과 리포트를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이거를 바꿀 수도 있게 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고객수를 한번 예측을 해보겠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고객들의 정보들이 있으니 외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고객수를 예측을 해달라라고 머신러닝을 돌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머신러닝이 고객수 예측이라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형들을 돌리고 거기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 모델을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를 시각화를 해준 거고요. 지금 우리의 고객수는 한 27만 명 정도가 있는데, 잠재 고객,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고객들이 더 나올 수 있어 라고 예측을 해준 게 약 3만 7천 명 정도의 고객들이 나온 상태고요. 이거에 각각 세부적으로 단지별로 어디인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을 더 획득하기 위해서 타겟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요. 고객수를 예측해서 우리의 시장이 지금 현재 포화 상태인 건지 아니면 더 잠재력이 있는 곳인지, 그리고 잠재력이 얼마나 더 큰 곳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수감한 고객을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모델인데 우리의 우수 고객이 있는 지역을 알게 되면 그 지역들의 특징을 미리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적인 지역들을 미리 선정을 해놓고 고객이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 고객이 우수 고객이 될 확률이 높은 고객, 즉 우수 가망 고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머신러닝은 계속 학습을 하면서 우수 가망 지역을 뽑기 위한 가장 최적의 모델들을 선정을 해주고, 리포트는 우수 가망 고객이 현재 지금 어느 지역이고 얼마나 있는지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저희가 볼 거는 우수 가망 고객과 일반 고객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저희가 우수 가망 고객들한테 시도했던 캠페인과 일반 고객들한테 시도했던 캠페인의 전환율을 비교해 보면서 이 성과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수 가망 고객의 비율과 VIP 전환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일반 고객들의 VIP 전환율이 얼마인지를 비교할 수 있게끔 리포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외부 데이터가 무엇이고, 외부 데이터에 어떤 게 있고,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저희가 준비했던 솔루션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는 게 우리 데이터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들어가서 데이터의 연관성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좋으니까 한번 도입을 해보시라, 아니면 실제로 외부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포탈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한번 연관성 분석을 해보시라. 앞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제한 조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증을 해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POC라고 시장에서 많이 부르죠. 저희는 이런 솔루션들이 있고 들어가서 보시고 싶은 것, 예를 들면 우리의 고객 수를 한번 예측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들의 매출과 외부 데이터의 연관성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하루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돌려서 실제로 B사에서 갖고 계신 고객 데이터 아니면 다른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와 연관성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외부 데이터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